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구만전자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했습니다. 이걸 하이닉스에 묻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60만 이거 하이닉스 묶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예. 하이닉스 주가가 좀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따 방송 끝나고 투자하고 싶은 주가 좀 종목만 알려주세요. 그 피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계 펠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워낙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저런 걱정이 있지만 하이닉스 걱정은 정말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국면 지금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진짜 물 들어오는 지금 저쪽도 지금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챗 GPT 만든 오픈 AI가 지금 계속 1분기 적자가 10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네, 그래서 정작 물건 파는 엔비디아가 우리가 한 1,000조 원 투자해 줄게 이러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 3.0이 지금 대박이 났는데 거기는 이제 엔비디아 거 쓰지 엔비디아 GPU 안 쓰고 있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찌 됐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다 하이닉스 거 쓰잖아요. HBM.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하이닉스 걱정할 건 없죠. 다만 주가가 진짜 뭐 이거 뭐 단기적으로 고점인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더 가야죠. 사신 방송하면 안 되지. 더 가야 돼, 네. 가야 돼. 근데 큰일 나. 객관화해서 얘기 좀 하세요. 객관화해서. 삼성전자에서 탈출하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예. 여하튼 지금 이 AI 관련돼서 이제 쭉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소비자들이나 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온 거고. AI 거품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또 구글에도 납품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TPU라고 하는 이제 다른 종류의 비슷한 반도체를 네. 또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건데 지금 일단 조정을 받고 있고 뭐 거기에는 이제 키옥시아라고 하는 이제 일본 반도체 낸드 플래시 주로 만드는 그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에 또 그 많은 주식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그거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다시 평가를 좀 받는 그런 게 좀 여러 개가 좀 겹쳤다. 그러면 이게 지금 SK는 지금 여기 다음 주제하고 걸쳐지는 게 하나 있어서 네. 질문을 네.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금산분리 완화를 놓고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방안으로 지주사의 손자 회사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해 주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손자 회사의 그 밑에 증손회사. 증손회사. 네. 손자 회사까지는 지금. 근데 이제 분석에 따르면 이 지금 지주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SK니까. 네. 그럼 SK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여기 요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게 혹시 좀 이 주가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가 연동은 좀 잘 모르겠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주가는 아신도 모르니까. 네. 다만 이제 뭐 SK 포함해 가지고 이제 소원 수리가 있는 거죠. 민원상이 있는 거고. 네. 이제 뭐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손자 회사들이 있는 건데 손자 회사들이 이제 돈을 모으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이제 통제를 좀 받아가지고 돈을 모으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민원성 이제 그런 요청이 있던 거고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샘 얼트먼도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종류의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좀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물꼬를 텄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도 이제 긍정적인 답을 이제 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 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제 조금 우리가 스텝을 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이 정부 부처의 이제 그 이견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민단체들과 이 시민사회와
이 재벌들 간의 이 금산분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대립점이 서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삼각 구도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제가 상태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엊그제 저희가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고 오. 금산분리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원칙적 고수.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하고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면 꼭 그걸 그 규정을 손댈 필요 없이 특별법으로 하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예,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여기서 하신 이야기요. 뉴스가 많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이제 그러면서 그때 SK 문제도 이제 그 증손 회사 얘기도 좀 물어봤었는데 네. 혹시 그 여판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금산분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의 그러니까 저기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씩 설명이 복잡한데 금산분리는 진짜 100년 동안 지켜줘온 그 미국 대공황 이후에 이제 스무톨리라는 법안 나오면서 100년 된 금융시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약간 허물자는 거예요. 일단 주변기 공정위원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대통령은 그래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워낙 AI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전투에 우리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라인 하나 까는데 뭐 30조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뭐 국민 성장 펀드나 이런 게 좀 같이 어떻게 기여할 그런데 이게 금산분리에 막혀서 안 돼? 하이닉스라는 산업자본에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금융자본이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벤처를 하나 그 돈 보따리 하나 만들려는데 답을 찾아보자 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또 우리 언론은 또 굉장히 그러면 이견이 있다 또 이렇게 몰고 가는데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잘 모르지만 너무 난 이런 구도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거예요. 대통령 한번 찾아보자. 무슨 방식에서도 찾아보자 그러고 총리도 찾아보자 그러고 담당하는 이게 이제 은행법 걸리고 공정거래법 걸리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럼 원칙적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예를 들어 아니 기업은 뭐 증자를 하든 대출을 받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아니 돈을 모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왜 벤처 회사를 만들어 갖고 이게 투자자들 이게 투자 펀드하고 함께 보따리를 만들려고 해? 이런 원론적인 문제 제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조그마한 지분 가지고 대주주 그 재벌 오너들이 쭉 순환 출자로 이렇게 오늘 하니까 그렇죠. 그거 해소하고 이제 지주사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오징어처럼 이렇게 머리, 몸통, 다리 거기까지만 허용을 해요. 그 밑에 증손 네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SK 스퀘어 그다음에 하이닉스 여기까지는 그 밑으로 또 만들고 싶으면 그 계속 허용하면 이게 또 문어발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100% 너가 출자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 좀 풀어주라. 아니 저기 뭉칫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온다. 인텔이나 MS나 이런 데는 다 손정희의 뭐 비전펀드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묶여서 거대한 돈을 만들어서 AI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만 이게 손발이 묶여 있다라고 지금 최태원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통령은 그 맞는 말 같으니까 좀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 CVC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 벤처 캐피탈 기업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에 예를 들어 뭐 외부 지분 40% 정도는 그 이상으로 좀 보탤 수 있게 하자든지 해외 투자를 20%밖에 못 하는데 그 해외 투자 좀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저는 네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럼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은 규제가 있으면 규제 완화를 해주고 지금 뭐 투자하겠다는 돈이 있어서 있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투자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릇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리고 뭐 우리 국민이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 있고 그리고 법이 있는 거지. 법 있고 그 법 때문에 모든 걸 못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원론적인 입장은 뭐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재벌이 또 그런 재벌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뭐 최태원 회장이 지금 앞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최태원 회장이 사실은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배임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눈으로 이 돈이 다 들어갔을 때 이 재벌의 이 확장 구조와 그 다음에 금산 분리를 우리가 지켜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거 우려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버텨주지 않으면은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방식대로 혹은 한국 경제 전체를 다 이 어려운 그 어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라도 좀 원칙적인 측면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좀 밖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한 거는 뭐 있겠지만은 지금 돈을 조달을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은 뭐 엄청 다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돈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뭔가 우리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확장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어하는 민원성이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쉽게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비 올 때 폐수방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으로 폐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어디죠? 용인만 해도 3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하는. 네. 기업이 하이닉스 돈 많이 버니까 혼자서 투자해. 혼자서 벌고 혼자서 위험을 챙겨가. 라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특히 이제 국민 성장 펀드 같이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투자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 돈을 SK에서 뭉칫돈을 만들어줬는데 딴 데 쓸 것 같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이 융합하고 있어요. 금산이 분리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은 모험적이거든요. 10개 하면 1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은행 자본은 모험적이면 안 되거든요.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행에 일금한 사람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따로 놀아 해서 100년 동안 지켜온 건데 지금 그 간격이 모든 플랫폼이 네이버 페이는 그럼 산업자본입니까? 금융자본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인터넷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 만들 때도 다 풀어줘서 34%까지 산업자본이 허용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빅블러라고 합니다. 빅블러. 블러가 왜 블러 처리라 할 때, 모자이크라 할 때 흐릿한 거. 이게 금융자본이야, 산업자본이야 이런 상황이고 큰 틀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걸 답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이제 독특한 재벌 구조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전혀 다르게 오너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 재벌 구조가 너무 커져서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본금 10억 이상 아니 자산 10억 이상 그 상호 출자 제한 이렇게 이른바 재벌군에 들어가면 340개 규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너무 독점 기업들이 수십 년 전부터 크게 생겨나가지고 우리 산업에서 너무 유리하거든요. 중견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수만 큰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칼집에 넣어놔. 당신은 요만큼 당신 칼은 요만큼까지밖에 휘두르지만 이만큼은 휘두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규제를 해왔어요. 근데 이 산업자본들이 너무 덩치가 커져서 나가서 해외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뭐 태국이나 멕시코에 있는 재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겨요. 다른 세계 시장에 가서 이겨요. 그러더니 지금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AI 패권 전쟁에도 뛰어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여기 있는 이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도 좀 칼을 휘두를 수 있게 칼집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좀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대적 조례에 안 맞는 이제는 낡은 것이 됐느냐 아니냐. 논점이 하나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고 AI라고 하는 어떤 지금 시대적 조례에서 특화를 시켜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여기로 한정을 해서 그러니까 접근해야 되는 것이냐. 요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후자라고 한다면 단순하면 주변기 위원장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금산분리는 건드리지 않고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부분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왜 이런 논의가 없을까? 그쪽은 지금 AI가 이게 범접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매하게 3등 AI 국가인데 1, 2등과는 너무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근데 정작 이 어마어마한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쓰고 있는 HBM은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여기 한번 이 싸움에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필요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 근데 중국도 뭐 빅펀드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굴게 하겠다고 중국에 무슨 금산분리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냥 반도체 회사에 갖다 꽂아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죠. 근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니까 이건 우리가 10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혹시라도 이만큼 열어서 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당연한 우려가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정문을 안 열고 쪽문을 열어도 된다면 쪽문만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금산분리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 은산분리. 네, 증권과 산업을 분리하는 증산분리. 그 증산분리는 지금 거의 다 완화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은 아니지만은 금융권에 이제 재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할 수 있고 우리 그랬을 때 우리 어떤 패단을 봤냐면은 산업 자본은 늘 어려워집니다. 특히 그렇죠. 경쟁 기업에 들어간 산업 좀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경험들이 있냐면은 그 후순위채 이런 것들 막 발행을 해가지고 끝에 막 자본을 조달하고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냥. 예. 통제가 안 돼요. 그 짧은 순간 내에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은 분명히 망할 기업인데 그래도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그 자본 조달하는 창구를 증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버리면은 옛날 LIG 뭐. 예, 뭐 그런 네.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통제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지금 산업자본이 이제 은행을 뭐 지배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반대로 은행이 이제 산업자본 지배하고 싶어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무슨 뭐 네이버페이니 여러 가지 뭐 이제 혁신 테크들이 있는데 은행들도 엄청 하고 싶어해요. 그래요? 아니 우리 내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금 맡겨놓은 거 있고 이걸로 내가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이러고 나서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맡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뚝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사실은 100년 가까이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뭐 탈레반처럼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터질 건 터주고 막을 건 막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금 내놓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조만간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AI 버블이나 이런 뭐 AI가 다 버블은 아니어도 이제 이거 하다가 이거 이제 저 사업 날라가고 이 사업 날라가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고통 그리고 이거는 끝끝내는 사실은 금융 전체 시스템으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시 또 감난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원칙적인 차원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대문이 되는 정문은 열면 안 되고 그럼 쪽문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법을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예컨대 뭐 지금 그 증권회사에 대한 이제 그 자기 자본 100% 투자해야 된다 이제 요 조항인데 네. 요거를 이제 반드시 100%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예외를 도와주는 증손해제만 뭐 있겠어요. 증손해제 또 그 자회사들이 또 계속 생겨나는 거고 네. 사실 그거를 막기 위해 사실 그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정거래법에다 그걸 집어넣었던 건데 그거를 좀 완화하는 측면 그 다음에 아까 뭐 사내 이제 벤처 캐피탈 CVC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강한 규제를 또 받아야 되겠죠 사실은. 예를 들어 그 펀드의 밑에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그 증손회사 만들자고 한 거는 예를 들어 하이브가 수많은 레이블이 밑에 쫙 깔리면서 그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는 거죠. 대기업들이 딱 있고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투자를 안 해 서로. 대기업들도 유보금이 130조 원 쌓여 있고 벤처 캐피탈 쪽도 정부 모태펀드 쪽도 다 있는데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는데 우리 밑에 저기 증손회사를 하나 만들면 대기업의 노하우를 믿고 대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고 대기업도 우리도 돈 지금 여기다가 뭐랄까 속된 말로 몰빵을 하긴 좀 무서운데 그래 여기서 공적인 펀드에서 20% 사적인 펀드에서 10% 내 돈 얼마 그래 이렇게 해서 레이블들을 쫙 남겨놓고 그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게 이렇게 투자를 해주자라는 굉장히 좋은 의도죠. 그런데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요. 그러면 대기업이 투자 펀드와 함께 종잣돈을 마음대로 굴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AI의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돈을 잃어버리면 결국 국민들이 손해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서 노는 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실제. 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거 위험할 것 같아. 우리도 그냥
일본, 독일도 못 하는데 우리도 그냥 여기서 AI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중국과 반도체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그래 그럼 방법 한번 찾아보자. 우리도 이 판에 한번 뛰어들어보자. 대통령이 지금 AI에 꽂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정유며 뭐며 다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로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법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문지기로서 대통령은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만 문지기가 근데 이 국간 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결정이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병기 위원장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뭐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해주는 다른 건, 방법으로. 예. 그러면은 왜 그런 안을 못 받는 겁니까? 왜냐면 내가 그 제한된 형태로 이때 돈이 필요해서 AI에 요거 관련돼 가지고 요거 하겠다는 건데 그거 이제 특별법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 그거라도 내가 받고 하겠다. 이제 이게 이걸 못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다른 저의가 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런 무슨 뭐 금산분리 이런 게 아니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제도가 필요하다. 네. 요걸 요구하는 거고 사실요. 요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예 이 금산분리 이틀에 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따져 보면은 새로운 거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해주기 좀 어려운 그런 요청은 아닌데 논의가 조금 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스템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좀 수렴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동원한다는 표현 어감이 안 좋잖아요. 동원하는 거죠. 예. 예, 동원하는 겁니다. 예. 동원하고 동원하는 있다고. 거죠. 지금 이게 뭐 이걸 뭐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다 뭐. 계속 교수님하고 의견이 엇갈리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일단 신문들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그러면 칼럼이나 사설에서 동원하지 마라고 써야죠. 왜 그렇게 못 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번질 때 경제신문들이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는 거 아무 효과 없어. 기침 한 번 하면 옆에 사람 다 번져. 이런 지적도 계속했어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럼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지 마. 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국민연금 동원해 이렇게 말하면 전부 댓글에서 야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동원해야죠 말이야. 그러면 칼럼이나 사설로 쓰세요.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마라고. 지금 1,400조나 국민들의 돈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국민들이 손에 안 나게 모든 국민이 이익이 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걸 하지 마라고 쓰세요. 쓰지는 못하면서. 네, 저는 뭐 하여간 하지 말라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교수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1,400조는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 정리해서 연금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1,400조는 지금 우리가 이 연금의 성숙성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이제 나가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돈이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갖다 쓰고 싶은 놈들은 진짜 부식 기수입니다, 진짜. 10년 전에 이걸로 이제 그 우리 사회 인프라 깔자. 임대 아파트 짓자. 임대 아파트 짓자. 아, 기억난다. 어린이집 만들자. 예, 맞아. 10년 전에 그 얘기 있었어. 사회적 예. 투자하자. 예. 이런 분들 내가 말리러 다니느라고 진짜 이거 좀 있으면은 인프라를 깔게 되면은 나중에 금방 팔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파냐 이거. 그렇지. 그럼 완전히. 예, 그래서 이게 혹하는데 이게 그 자꾸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도 지금 국내에 지금 달러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국민연금에 갖다 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나도 좋고 국민연금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원래 이 환해지를 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자연해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연해지가 물론 그게 이제 미래에도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입장은 우리는 이런 인위적인 해지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서 이익 보고 내려서 이익 보니까. 네. 예, 자연적 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요게 그 추경호 이창용조가 그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여기다 동원해 가지고 환율 방어에 쓰겠다고 장치를 뭐 전략적 무슨 해치, 전술적 해치 이런 거를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연금이 원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었겠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대부분의 기금들이 해외 나갈 때는 해치를 합니다. 특히 공공기금들이 해외 나갈 때 해치를 해요. 이거 내 돈도 아니잖아. 해치해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픽스를 딱 해놓으면은 내가 다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국민연금은 안 해왔단 말이죠, 이거를. 근데 추경호 이창용 조가 이거를 하도록 만든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남아가지고 새로운 F4를 구성해가지고 F4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외환 F4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4개 기관을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권한과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이 붙었던데. 네. 네, 아마 어제 구인철 부총리가 네. 뭐라고 하던데. 아니 예.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은 보통 3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4를 좋아하셔가지고 4개 기관 모아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을 여기다 하는 건 국민연금이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100% 동의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거를 무리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다, 사실 나중에 손해 나면은. 네. 이게 손해를 안 낸다고 보니까 지금 이게 써도 된다고 하는 거지만은 이게 우리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줄 거기 때문에 인원조는 갖다 쓰는 거는 저는 편하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기존부터 해오던 스와프는 이제 달러가 한참 우리 외환 시장에서 전부 달러만 찾고 원화는 안 찾아서 원화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필요할 때 이제 국민연금이 가서 외국 주식 살 때나 뭐 부동산 살 때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잠깐 빌려줄게. 그리고 다음에 갚어. 이러면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수합이 있고 이건 기존에 해왔던 건데 그다음에 그렇다고 이걸 뭐 수합을 지금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지는 정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중은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시중은행하고 하는 거예요. 1,470원에 근데 이거 사는데 이거 더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1,440원 해지를 딱 걸어서 1조 원을 해지를 딱 걸면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그럼 다음에 이거 한 3년 있다가 이거 1,470원에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갖고 있는 1조 원어치 달러를 지금 판다고요. 지금 팔아갖고 현금을 딱 요걸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안정적으로 1,470원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팔면 외환시장에서 이제 달러가 매물이 나오니까 외환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요트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강화하거나 더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진짜로 지금 나쁜 짓을 하려면 우리나라 주식 좀 더 사줘. 그래서 주가도 좀 올리고 네, 우리나라 주가 주식 부양이. 사면 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증시 부양도 좀 해주고 근데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이제 3,600조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1,400조에서 우리 GDP를 초과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력에 비해서 큰 보따리인데 결국은 이게 줄어들 돈인데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전부터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증시에서 절대 과도하게 우리 기업들의 가치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만 이거 조금 빌려가지고 너희가 우리 외환 보이고 있는 것 중에서 달러 해지해. 수합해. 이런 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운용 가능한 게 아닌가 결국은 싶어요. 여기서 관건은 이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핵심이 이거죠. 왜냐면은 국민연금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 대한민국 논리가 남성들은 이 예비군 동원령 때문에 동원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단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고환율이 가는 이 상황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바로 그거죠. 예. 뉴노멀로 예. 지금 갈 거냐 이제 볼 거냐 요거에 따라서 좀 그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고환율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약간 하늘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올려야 될 시점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를 안 올렸어요. 우리 그 고금리 국면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높았습니다. 예, 금리 높게 우리가 유지를 해왔고 지금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역전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올려야 될 시점에서도 저는 사실은 대통령 눈치 봤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가계부채니 뭐 PF니 이런 거 있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금리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거의 조정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계부채 100%에서 92%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던 그 실적에는
가계부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GDP 재계산을 했더니 분모가 늘어나가지고 90%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부채 조정을 해야 될 때 거의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역전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어쩔 수 없는 관세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본 그거에 이제 여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해서 번 돈들을 국내로 이제 송금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원래 들어왔어야 될 돈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지금 파킹돼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은 이제 바로 달러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면 국내로 들어왔다가 해외로 다시 나가면은 환위험에 2번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 이제 파킹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결정적인 건 뭐라고 보냐면은 우리 구인철 장관하고 베센트하고 지난 10월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그 환율 조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를 미국에 주고,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 그런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는 국민연금도 같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런 미팅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우리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관여해왔던 그 정도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외환 시장에 옛날만큼 관여하지 않고 달러가 안 들어오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우리 서학개미들이 거기다 얹혀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환율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뉴 노멀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1,300원대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 노멀이면은 뉴 노멀에다가 맞춰야지. 여기다가 과거 데이터, 이게 지금 전략적 해치 이런 거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예컨대 90% 신뢰 구간에 2.56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점하고 올라가면은 개입한다라고는 추경호 이창용 조가 만들어 놓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이번에는 그냥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진 게 아니고 연간 시계열로 보면 점점 연간 평균점이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흔히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게 익숙해져야 할 그럴 상황인 것 같아요. 돈이 그 다음에 이진달에는 이제 두 분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고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늘 하는 말 중에 하나 주식 외국인 투자하는데 우리 대외 금융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한 4천조 원 정도를 해외에 투자해 놨는데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들이 주식 투자한 거는 사실 많지는 않고 요것 때문에 물론 어쨌든 미국에 주식 살려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우리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수익을 올려서 수익금을 다시 찾아오면 결국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별로 없고 그 돈은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장되진 우리 서학개미가 달러로 주식을 사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우 미비하고 오히려 돈 벌어서 수익금이 오면 우리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도 작지만 있다. 정리하면 고환율이 뉴 노멀이니까 국민연금 인위적으로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네. 사실은 금리 정책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 인정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금리 정책이 잘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프레임이 우리 예컨대 기재부나 한국은행 우리 잘못한 거 없고 이거 다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다. 네. 국민연금에 얼마든지 환해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큰 돈이 나갔다가 이제 큰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해지하는 정책들을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외화 당국이 지금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해본다.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 뉴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했는데 뉴 프레임워크에 지금 나선 건 한국은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름 붙인 게 맞아. 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것뿐만 뉴 프레임워크 플러스 지금 국민연금 기재부 하는 그다음에 복지부까지 껴가지고 맞아. 지금 압박을 지금 국민연금에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압박 가하면은 뭐 국민연금이 내 돈도 아니잖아. 하라면 하는 거지. 근데 이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은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가릴 용도로 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